야 이거 못 넣었어. 야 골포스트를 맞냐. 게겐프레스를 한다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맨시티가 클럽 축구를 하고 있다니까. 갑자기 두 명이 확 덤벼버리죠.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홀딩 미드필더한테 두 명이 가버리지. 프랭크 축구는요 한 명이 가요, 홀딩한테. 근데 클럽 축구는 두 명이 가요. 타이밍 러시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두 명이 확 덤벼버려. 그러면 이 선수는 당연히 미스를 할 수밖에 없어. 클럽 축구예요. 우리 그 PTSD 있죠, 많이 당했어 이 압박에. 안필드에서. 여보세요, 저는 뽕르디올라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바꾸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통신지원금이 없기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What? 인터넷 지원금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휴대폰 유심칩 바꿔도 최대 80만원을! What? 여기에 가족들과 통신사 결합하면 최대 72만원 추가 혜택까지, 총 최대 152만원의 요금제 할인은 덤이라고요. What? 다른 곳과 비교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준다고요.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무료 넣어준다고요. 전화 상담은 1877-9663, 1877-9663.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전반이 종료가 됐고요. 선수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전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요, 선수들의 운동 능력, 특히나 이제 돈나룸마의 샷 스토핑 능력, 그러니까 선방 능력을 크게 의존한 방식으로 이제 펩이 전술을 준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뭐 다들 확인하셨듯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촘촘한, 그러니까는 횡으로 종으로든 어쨌든지 간에 선수들이 하나의 몸으로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팀 단위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출을 해줬었어요. 이게 공간을 방어하고 대신에 윙포워드들, 그러니까 상대 메뉴 선수, 메뉴의 윙포워드들을 대인 방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맨시티가 위험한 지역을 공간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다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감한 전술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축구에 있어서 윙포워드들의 위험성은, 중요도와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윙포워드들을 프리 상태로 이제 놓이게 만드는 이 전술은 정말 과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감한 전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돈나룸마의 존재 덕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나룸마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막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죠. 아무튼지간에 돈나룸마의 기량을 펩이 충분히 지금 믿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속공 상황에서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도쿠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란드는 도쿠에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베실바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모습들을 연출을 합니다. 홀란드는요, 성격이 매우 급한 선수이고 볼 처리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선수라서 사실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들을 어지간하면 잘 안 보여주거든요. 차라리 원투를 시도하면 시도했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실 도쿠에게 공을 연결해준다 라는 이 판단은 메뉴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나리오에 반하는 베실바에게 공을 연결시켜주려는 이런 시도가 너무 좋았어요. 공을 연결시켜 주었을 때 베실바가 패스보다는 홀란드에게 리턴을 해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슈팅을 좀 시도를 해봤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았을 정도로 홀란드의 그 퍼포먼스는 매우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홀란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있어요. 연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어요. 좋은 선수로. 포든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축구는 골 들어가면 장땡입니다. 지금 전반까지 상황에서 유일한 득점을 성공시켜준 선수가 포든이죠. 따라서 포든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쿠에 물론 굉장히 좋은 구질의 크로스가 올라와서 이거를 깔끔하게 이제 헤더로 마무리할 수도 있긴 했지만서도 어쨌든지간에 이 맨더비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선제골을 넣었다라는 거는 이 한 골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패턴 수행 능력이 정말 최상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도쿠가 나왔을 때의 장점은요,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스크램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뭐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고 도쿠가 왼쪽에서 나왔을 때는 그날의 경기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제 연출을 시켜주는 광경이거든요. 근데 오스카밥이 나왔을 때는 오스카밥이 직접
뚫고 나오도록 수싸움에 가담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의 라이트윙 포워드는 베실바였다 보니까 뚫고 나오는 폭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펩은 도쿠에게 직접 돌파를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패턴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이래서 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프리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죠. 왜? 도쿠는 왼쪽의 윙포워드였었기 때문에. 왼쪽의 윙포워드가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등장을 해버리면은 맨투맨 방어를 하고 있는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났어? 쟤 막아야 될 애가 누구야? 라면서 당연하게도 프리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는 좋은 드리블 돌파와 그리고 매우 좋은 구질의 크로스를 올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침착하게 포든이 이제 성공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도쿠의 이 패턴 수행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베실바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군가 뛰고 있으면 그 선수는 베실바다. 이게 베실바를 설명해주는 모든 표현이지 않을까, 모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인더러스는 일단은 경기 초반에 집중력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턴오버도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도 롱패스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출을 시켜줬었죠. 날씨가 지금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런지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수비 가담을 하는 상황에서 수비 위치 선정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밀한 플레이가 안 나왔는지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더 나아진, 좀 더 세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선수들에게 이제 많은 보호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로드리는 많이 뛰지 않아도 공을 많이 받아서 제법 편안하게 트랜지션을 이제 시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호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선수가 활동량을 많이 안 가져가도 됐었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후반전에는 아마도 전반보다 조금 더 많이 터치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전반에 보여주지 않았었던 공격 가담하는 모습들을 이제 로드리가 어느 정도는 연출을 시켜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드리의 스크리머가 어느 정도 나아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후반전에 로드리가 전반전에 비축해놨던 체력을 후반전에 어떻게 사용할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랄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의 식스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격 상황에서는 그 프론트 파이브를 형성해준다라고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5명의 선수가 이제 공격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상대는 맨투맨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식스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압박을 받지 않는 뒷선의 선수가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이런 역할을 식스맨 역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오랄리냐 후사노프냐 둘 중에 누가 봐도 오랄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 무명에 가까운 선수를 적극적으로 마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3명, 4명의 선수가 오랄리를 방어하는 모습까지도 연출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를 프리 상태로 놔두면 이 선수에게 당연하게도 공이 가서 직접 슈팅을 시도할 게 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이래서 후반전에 만약에 메뉴 수비진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랄리의 추가 득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만약에 MOM을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가슴으로 후사노프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전에 퍼포먼스만 놓고 보자면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 위치 선정이 이거는 뭐 그냥 좋다가 아니고요, 그냥 지능적인 선수다라는 인상이 너무 강하게 뇌리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뇌가 빠진, 얼빠진 행동,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얼치기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그 어떤 선수보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위치 선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빈 공간이 왼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라서 왼쪽 공간 커버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파울로 한 3차례 4차례 정도 파울로 끊어줬는데 카드를 받질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파울로 끊어주는 게 일단은 최우선 목표죠. 수비수다라면은. 근데 이 선수가 파울로 이렇게 많이 끊었는데 카드를 한 장도 받지 않았어요. 파울로 끊어주는 이 퍼포먼스가 너무 지능적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똑똑한 선수일 줄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을 해주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세밀해지고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은 똑똑한 워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아까침에 그 펩의 전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기의 테마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이 수비 상황에서는 하나의 덩어리로 촘촘하게 응집력이 강한 이런 수비 메커니즘을 이제 메인 테마로 펩이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감하게 은배물을 이제 버리는, 은배물을 마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공간을 차단해 주다 보니까 공이 넘어오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구바르디올도 포지셔닝이 매우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디아스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졌을 때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커버를 해주고 수비 백업을 또 어떤 때는 또 오른쪽까지 가서 백업을 봐주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공간이 테마이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맨시티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요.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22-23 시즌에 맨시티가 트래블 할 때 4터백 전술을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4터백과도 양상이 매우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후방에 있는 3명의 센터백들이 각각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나가고 있으니까요. 마치 이거는 앞선의 선수들이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센터백들이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인버트 할 건 다 했어요. 프론트맨을 인버트하고 뭐 센터백을 인버트하고 풀백을 인버트하고 윙포워드를 인버트하고 뭐 진짜 그 현대 전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 펩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건 정말 오산이었고 펩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백들의 스위칭이라니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후선우프가 왼쪽으로 가고요. 그바르디올이 오른쪽으로 옵니다. 디아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후선우프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바르디올이 중앙으로 오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요. 이거는 물론 그거는 있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공간 방어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운동량이 매우 많아지는 거는 있어요. 이래서 센터백들이 아마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전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간다라는 전제하에 놓고 보면요. 이래서 센터백을 겨울에 한 명 더 영입하는 게 라이트백을 영입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도 잠깐 스쳐 지나갔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수비 전술이었어요.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아스, 그바르디올, 후선호프 이 3명의 포지션 체인지는요 너무 재밌고 생소한 부분이었다. 생소하고 신선했고 상대 공격수들이 오히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좀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연출될 정도로 재밌는 모습들을 연출해줬다. 역시나 이 선수들의 지능이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수비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는 전술 수행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전술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나룸마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리스크가 큰 이런 과감한 수비 전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계에서 가장 샷을 잘 막는 샷 스토퍼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세이브를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 돈나룸마의 존재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기 초반에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디아스가 돈나룸마의 시야를 막았고요. 상대 공격수는 인스텝 드라이브를 찼어요. 물론 이제 날카로운 궤적으로 날아가진 않았지만은 돈나룸마가 그 샷을 확인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차는 걸 보고 몸을 움직인 게 아니고 공이 보였을 때 몸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사실 한 발 늦은 반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선수의 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으로 정말 너무 가볍게 이 위기 상황을 처리해내는 모습을 연출해주게 됩니다. 이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펩이 말한 선수들과 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플레이어가 돈나룸마다 라는 말이 이런 모습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볼처를 해주면요, 선수들은 불안해하지 않고요, 전술 수행을 시킨 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돈나룸마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라면은 선수들은 펩이 시킨 대로 이런 센터백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커버하려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겠죠. 무조건 상대를 보고 덤벼들겠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고요. 이러면 수비 대응은 망가져버리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메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나룸마가 이렇게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참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후반전에서의 퍼포먼스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전반전까지의 모습들로만 놓고 보면은 역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라고도 이제 코멘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 코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후반전 보고 후반전 퍼포먼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를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네요. 추가골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기도 하겠고요. 자, 아무튼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뭐 후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클롭의 레가시는 없다. 클롭보다 슬롯이 훨씬 더 위대한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리버풀 로컬 팬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클롭이 이뤄놓은 것들보다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로컬 팬들, 리버풀 로컬 팬들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롭의 레거시는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게 맨시티에서 존재한다 라는
참 재밌는 그 역설적인 포인트죠. 공격 상황에서 게겐프레스를 시도하고요. 공격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스 득점까지 이어지는 패스의 수가 4번, 5번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30번, 40번을 패스해야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줬었는데, 아까 오라일리부터 시작되어서 홀란드로 마무리된 이 득점 상황에서도 5번, 6번밖에 그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득점 루트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게 이게 독일 축구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를 지금 펩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집을 정말 많이 버렸다, 정말 많이 내려놨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축구를 펩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반에는 이제 수비를 좀 약간 자유롭게 펩스러운 약간 독특한 방식의 수비 메커니즘을 보여줬다라면은 이제 메뉴가 후반전에는 좀 더 매섭게 이제 공격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한 골을 만회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펩이 또 약간 괴짜스러운 이런 또 전술을 포기하고 오랄리를 내려버리게 되죠.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식스맨으로서 추가 득점을 시도하는 이런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시킬 줄 알았는데 전통적인 그냥 백포로 안정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후반전에는요. 전술을 또 경기 중에 다르게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유연한 모습들을 팬들이 굉장히 많이 바래왔었는데, 그리고 이 또 유연하게 가져가는 전술들이 효과적으로 또 잘 들어맞았고요. 이래서 오늘 최상의 결과를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일단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은 역시나 이제 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일단 홀란드 후반에는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프론트맨은요, 득점 성공시키면은 뭐 경기력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팀의 두 번째 골 상황에서 그 도쿠의 패스가 약간 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지간하면 이제 받아내지 못할 법 했는데, 이거를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법도 했는데, 순간적으로 보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가속도를 올리는 이 기술은 저는 홀란드의 득점 상황을 그렇게나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홀란드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었던 모습들을 하나둘씩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뭐 책임감과 압박감,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래서 긴장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긴장감과 압박감을 본인이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이 선수가 충분히 하고 있구나 라고도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확실히 이 선수는 거의 완성형 프론트맨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놀라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득점의 그 기점 패스도 훌륭했고요. 활동량 정말 많이 가져갔죠.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가져가는 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간격을 촘촘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동량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드는 촘촘한 대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수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기여를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뭐 말해 뭐예요, 그죠? 그리고 뭐 도쿠는 이제 뭐 후반에 1어시까지 정립해서 2어시를 추가하게 됩니다. 윙포드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좋아져야만 한다라는 부분도 이제 뭐 입에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도쿠가 좀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게 되네요. 그리고 베실바는 세컨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펩이 그 경기 후 인터뷰들에서, 지난 경기 후 인터뷰들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세컨볼, 우리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세컨볼을 따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 너무 안 하고 있다. 베실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준 경기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위기 상황에서 모면했을 때 세컨볼이 날아가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그 뛰어 들어가면서 볼을 따내지는 못하더라도 상대 공격수가 이제 편안하게 볼을 따내는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레인더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인더러스 같은 경우에도 베실바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세컨볼을 따내기 위한 위치 선정이 너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의 키워드는요, 방어였어요. 확실히. 왜냐면 메뉴가 기여를 올렸기 때문에 득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8명, 9명의 선수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지 않아요? 원래 바뀌어야 돼요. 맨시티가 8명, 9명 올라가서 상대의 강한 수비, 단단하게 그 결집된 이 수비진을 이제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야만 했는데, 좌로우로. 그런데 이 광경을 메뉴가 연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맨시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입이 닳도록 설명해도 뭐 부족할 정도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리버풀이었어요, 지금 오늘의 맨시티는.
아무튼 레인드로스도 오늘 좋았고요.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중심에서 핵의 역할을 해줬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간격을 조율해주려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홀딩 미드필더는요, 사실 막 눈에 띄게 뭐 좋은 패스를 날려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드리블과 뭐 득점력, 사실은 홀딩 미드필더의 최우선 목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홀딩 미드필더는 일단은 팀에게 그 안정감을 주어야만 하는, 밸런스를 주어야만 하는 역할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로드리는 매우 훌륭했다, 탁월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랄리는요, 이제 그 바뀐 수비 대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랄리 진짜 잘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오랄리에게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오랄리도요. 왼쪽 측면에서 열심히 수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후사노프는 워커다. 워커가 젊어져서 돌아왔다. 야, 90분에도 스프린트를 치는 선수가 드디어 나타났다. 워커의 대체자 후사노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가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공이 있는 곳에 후사노프가 있었습니다. 단단했고요, 빨랐고요, 강했고요, 그리고 공간을 주질 않았습니다. 후사노프는 오늘 10점 만점을 줘야 된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바르디올 디아스도 후사노프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대한 언급이 좀 약간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서도 이 선수들은 뭐 워낙에 지능적으로 전술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딱 우리의 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나룸마는요, 참 이렇게 맛있는 선수를요 PSG가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압도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돈나룸마의 첫인상에 대해서 펩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걔는 그냥 너무 커 라고요. 정말 너무 큰 선수고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손만 뻗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걸 막아버립니다. 제자리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맛있는 선수를 PSG가 혼자만 너무 먹었던 게 아니었나. 약간 뭐 이제 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약간 샘났었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PSG 입장에서는 이 선수보다는 다른 유형의 선수가 더 필요했을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맨시티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의 돈나룸마가 너무 필요했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돈나룸마의 이 단단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의 시즌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사실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돈나룸마가 있기 때문에 공간 방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단단한 전술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오늘의 전술의 활용 점정은 역시 돈나룸마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경기를 했습니다. 재밌었고 다음 경기가 빨리 기다려지네요.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